안녕하세요. 굿모닝 밴쿠버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월드컵 소식입니다. 2026년 월드컵이 밴쿠버에서도 열리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월드컵에서 조별 예선 5경기와 32강, 16강 각각 1경기씩 총 7경기가 밴쿠버 BC 플레이스 스타디움에서 열리게 됩니다. 애초에는 5경기를 예상했다고 하는데요. 2경기나 더 치르게 되어서 더욱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팀이나 유럽이나 남미의 강팀들 경기가 밴쿠버에서 열린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서리의 한 남성이 프리세일 콘도를 분양받았으나 디파짓을 전부 잃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콘도 클로징에 문제가 생겨 전매를 시도했으나 개발사인 퀄리코는 특별한 이유 없이 전매를 허용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결국 이 남성은 82,000불에 이르는 디파짓을 손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비시주 주택부 장관은 부동산 사전 판매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규제와 보호 조치를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보통 개발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전매를 막는 경우는 드문데요. 아무튼 프리세일 콘도 분양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캐나다 의회가 작년에 OSC, 즉 유럽 보안 협력 기구 연례회의를 밴쿠버에서 개최하면서 60만 불에 가까운 세금을 낭비했다고 합니다. 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700여 명 중 겨우 절반만 참석했고, 그 중에서도 미리 예약한 호텔에 머무르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네요. 1박당 평균 425불짜리 호텔방 1,400개를 그냥 날려버린 거죠. 네, 국민들 세금이 아주 살살 녹고 있습니다. 밴쿠버 키칠라노 지역의 한 주택가에서 야생 너구리가 개와 사람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개와 주인 모두가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BC주의 너구리들에게서 광견병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흉폭한 너구리를 마주치게 된다면 손뼉을 부딪히고 발을 구르고 큰 소리를 내는 것이 너구리를 쫓아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전기자전거 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로 아파트와 배우자를 잃은 한 밴쿠버 여성이 관련 업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른 새벽 발생한 전기자전거 배터리 화재로 이 여성은 발코니를 통해서 겨우 탈출할 수 있었으나 아파트는 불길에 휩싸였고 배우자는 사망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22년에만 충전 가능한 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모두 5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전기차는 물론 전기자전거, 전기 스쿠터 등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국내 주택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구매자에 대한 주택 구매 금지 조치를 2027년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연장 결정은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캐나다인들이 자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기업 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캐나다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캐나다 기업의 파산 신청 건수는 3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캐나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캐나다 출산율은 1.33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습니다. 캐나다의 출산율은 2021년 잠깐 상승을 보였으나 2022년 다시 7.4%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출산율 0.78%보다는 훨씬 높지만 프랑스의 1.8명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캐나다 연방법원은 2년 전 연방정부가 트럭 운전사들과 많은 시민들이 참가했던 프리덤 컨보이 시위를 비상조치를 발동하여 해산한 것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정부의 리차드 포슬리 판사는 비상조치의 발동은 합리성, 정당성, 투명성 및 명료성이 부족했으며 비상조치 발동 전 고려했어야 할 관련 실체적이고 법적인 제약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정부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밴쿠버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